조망권을 가진 재건축 단지의 조망권 분쟁 해결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건축 단지에서 분쟁이 많은 게 조망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조망 우리가 1cm 정도 보이느냐 안 보이냐 한강변. 한강변이 우리가 보시면은 한강이라고 봅시다. 뭐 아니면은 뭐 광안리 바다, 뭐 한강변이라 보면은 이게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네, 파노라마라 해서 라마 조망이 되면은 이 가치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1cm가 보이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뭐 한 10cm 보이는 단지도 있고. 그런데 1cm라도 한강변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강변이 조금만 보이면은 한강이요 3, 4억이 기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은 저는 이제 10억대로 넘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진국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진국 시장에서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뭐죠? 이게 바로 조망입니다. 조망. 네, 이 조망.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앞으로는 조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다 뒤집히고 있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다 하고 있어요. 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 세대라도 1세대라도 조망 세대를 늘리려고. 왜 조망 세대를 늘리느냐?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일단은 조망 세대를 늘리는 것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설계 변경을 한 이유들은 뭐 많을 겁니다. 네, 뭐 전용률을 높이자는 것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층을 좀 높여서 층을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조망 세대 늘어나겠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은 또 층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배정받는 집에서 한강이 보여야, 네, 다 이거 다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뷰 가구는 분담금을 더 내자. 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욕망. 어떤 욕망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이 욕망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 재건축하고 있는데 이 욕망은 조망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사실 뭐 평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조망이 되느냐 안 되냐. 그럼 이 조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분담금으로 조절하면 되죠. 분담금으로. 네, 이 분담금으로 조절하면 된다. 어떤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를 한강이 보이면은 올려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분담금을 낮추는 세대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분담금 많이 내기 싫은 단지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차피 모든 세대를 조망 아파트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분담금을 낮춰주자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10만포 2차입니다. 예전 아파트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모든 아파트들은 안 그렇지만 뭐 그 단지 안에서도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한강변에 있는 세대죠. 동들이 주로 보시면은 이제 평수가 작은 거고, 뒤쪽이 평수가 큽니다. 이 뭐 한강맨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아파트들도 다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이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났어요. 도정법에는요, 큰 평수는 앞으로 가야 된다. 큰 평형이죠. 네, 큰 평형. 혹은 대지지분이 높은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전자산이 있고 종우자산은 아파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반드시 조망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 보장되는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평형을 무조건 앞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작은 평형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분담금만 내놓고 조망권 아파트를 못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망권 아파트의 핵심이 뭐냐? 일반 분양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을 마련합니다. 사실 일반 분양이 높아야지 우리가 비용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아파트를 건설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원 운영비, 여러 가지 금융비를 조달하게 되는데, 이 비용, 일반 분양에 대한 이 비용이 지금 마찬가지죠. 이 재초안이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일반 분양이 만들어진다면은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망이 걸리는 아파트, 조망이 걸리지는 아파트를 동일하게 분담금을 책정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까? 이게 이러면 결국에는 이게 분쟁이 된다는 겁니다. 분쟁.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신반포 2차도 이 갈등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망권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죠? 분담금을 차별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에서 조망권이 되는 아파트를 큰 평수는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큰 평수는 대지 지분이 큰 평수가 되겠죠. 대지 높으니까. 큰 평수는 전면 앞으로 놓고 작은 평수는 무조건 뒤로 넣어야 된다는 이러한 편견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정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강 일선이라도 큰 평수와 작은 평수를 섞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평수에 있는 사람들도 조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분쟁이 안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익비치 문제도 똑같아요. 삼익비치에 조망권을 가진 동이 몇 개 있습니까? 이 두 동밖에 없습니다. 두 동. 사실 빨간색을 지고 있는 세 동. 나머지 조망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강변 아파트가 문제가 생긴데 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조망권을 갖고 있는 동이 3개 동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동은 조망권이 없는 거예요. 옆으로 고개 45도 돌려갖고 그게 무슨 조망권입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일선의 옆에 있는 대형 평수들이 있습니다. 평수들이 큰 이 선을 지금 조망권을 인정하면서 301동을 왜 여기 있는 301동을 또 조망권 인정 안 합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항상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분담금에 대해서 평수에 대한 분담금을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차별화시키게 되면은 이 분쟁은 해결이 다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를 앞 전면 일선에 같이 엮어놔야 됩니다. 같이 섞어놔야 돼요. 대형 평수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고 소형 평수는 무조건 뒤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와 똑같이 되는 거죠. 네, 소형 평수에 있는 사람들의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꼴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형 평수에 있는 사람들이 뭔 잘못했습니까? 소형 평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평수를 조금 올려준다는 이유만으로 분담금을 이빠이 다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평수에 있는 사람들은 47평, 53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망권만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손해난 장사가 아니에요. 시간을 얼마 끌든 분담금이 얼마 나오든 이 사람들은 사실 픽스되어 있습니다. 소형 평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소형 평수에 있는 사람들 왜 지금 여기에다가 조망권을 안 만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대의 평형을 가지고 이거는 절반으로 놔야 돼요. 절반은 어떻게 돼? 2분의 1 나눠가지고 평형마다 2분의 1 나눈 거예요. 절반은 조망권, 절반은 비조망권. 53평도 조망권, 비조망권으로 해서 앞뒤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분쟁이 멈춘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 분쟁은 지금 설계 변경으로 대부분 다 이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조망이 대세이기 때문에 조망이 그 아파트의 가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전의 아파트들,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아파트는 중소형 가구는 한강변 6개 동, 여기는 이제 신반포 2차죠. 안쪽에 대형 평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가고 소형 평수니까 너는 뒤로 가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절반씩 딱 나누어 가지고 소형 평수, 중소형 평수 다 똑같이 지금 조망권으로 만들면 된다. 그리고 지금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망권 있는 아파트들은 향을 필요 없어요. 향. 우리는 조망권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향을 선호하죠. 근데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는 이거는 남향 설계를 하면 안 됩니다. 조망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삼익비치 한번 사례를 볼게요. 쉽게. 삼익비치 아파트는 앞쪽이 이쪽을 보시면은 이건 동향이에요. 동향. 이쪽으로 보시면은 북향이 되겠죠. 네, 북향이 되겠고, 이쪽이 종댕이 되겠네요. 제가 잘못 그렸는데, 자, 이쪽을 봤을 때 이쪽이
동향이 됩니다. 동향. 그리고 이쪽이 뭡니까? 이게 이제 북향이 됩니다. 북향. 이 정북향이죠. 이게 남향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보는 것은 이제 남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남향인데 조망권 아파트는 절대로 남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남향으로 설계하는 것은 비조망 아파트고 물과 가까운 아파트는요. 남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한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남향에 있겠죠. 그러면은 태양이 하나 들어오고 태양에 반사된 물에 바닷물이라든가 한강변에 반사된 태양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여름에 쪄 죽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조망권이 있는 가진 아파트인데 대부분은 무엇을 선호합니까? 동향을 선호합니다. 동향. 동향이 1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 2순위가 뭡니까? 북향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서향이죠. 네, 3순위가 서향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뭐 여름 같은 경우 지금 요즘에는 단열이라는 게 모든 거 잘 됐기 때문에 겨울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금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동향 설계를 주로 한다. 아니면 북동향 설계를 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북향으로 설계하는 거 좋죠. 그 다음이 서향, 그 다음이 남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호수 배정 우선권,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 평형에 우리가 한강변이라고 하면은 절반씩 나눠줘야 된다. 라는 문제가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화를 많이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인간의 욕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형평수는 어떻습니까? 네, 소형평수는 평형을 올려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평형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대형평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니까 대형평수는 무조건 평형을 낮춰야 됩니다. 평형을. 소형평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평형이 지금 보니까 20평이 26평, 뭐 30평이 34평으로 올려졌는데 대형평수도 우리도 올려줘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단지는 망합니다. 사업성이 없어져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용률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전용률 빼고, 네, 전용률 빼고 요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포베이로 설계를 해서 네, 서비스 면적이 좋습니다. 네, 서비스 면적. 그러니까 34평 정도의 우리가 서비스 면적이 대략 13평까지 나옵니다. 거의 40평대 중반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50평 이상의 세대는 지금 50평 정도로 딱 맞추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뭐 60평, 뭐 70평 이 아파트 만들 필요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 갖고 57평이다. 53평이다 그러면은 40평대 후반이나 50평을 딱 픽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평형을 늘리게 되면은 이 아파트 재건축은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대형 평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 펜트하우스 몇 개 정도로 상징적으로 놓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을 조정을 해야 되고, 자, 이 평형을 조정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강뿐만 아니라 바다, 골프장 등이 본의에 따라서 집값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조망권에 대한 확보를 늘리는 문제. 네. 이 조망권에 대한 확보가 결국에는 설계 변경, 그리고 조망권에 대한 배정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결국에는 분담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요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분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평에서 34평 수평 이동합니다. 평형을. 네. 이 평형으로 할 때 모든 34평이 배정을 조망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하죠.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층수를 무한대로 높이면 됩니다. 100층, 200층 높이면 돼요. 그게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절반이 50%인 사람들이 조망권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50% 정도는 예를 들어서 비조망권이라고 합시다. 비조망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조망권에 있는 사람과 조망권에 있는 사람을 분담금을 같이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50% 올려주면 되죠. 네, 조망권의 당첨 조합원 분양가를 50% 올려주고, 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비조망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마이너스 50% 낮춰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망권은 플러스 50% 올려주고, 비조망권은 마이너스 50% 낮춰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됩니다. 여유분을 항상 둬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여유분을 좀 둬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비주만권을 원하는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평형을 이동하는데 34평이 20평대로 갈 수도 있고 뭐 40평대, 50평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평형을 좀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뭡니까? 1층. 네, 1층 세대하고 비조망권 세대를 우선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를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메리트를 좀 주고, 그리고 비조망권 세대는 이제 분담금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새 아파트만 만들어주면 돼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비조망권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1층 세대와 비조망권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자는 거다. 그래서 비조망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마이너스 50% 분담금을 낮춰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비조망권이 차고 나면은 조망권 세대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분양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분담금을 50% 정도 더 올려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딱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3일 피치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서는 가장 큰 조망권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일 피치는 사실 지금 제초안이 실행이 되기 전에 관리 처분인가가 떨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업체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업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 업체 때문에 모든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지연, 질질 사업을 끌어놨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입니다. 사실은 제초안만 걸리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미 준공이 돼야 될 단지인데 이거 사업을 질질 끌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또 생기게 된 거죠. 사업비. 여기 안에는 공사비도 들어갈 거고, 이게 또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급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잘못했고, 업체의 조합이 놀아났다. 그리고 지금 조합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어떤, 저는 추진체라고 본다면은,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중에 이 3,000명이 3,060세대도 여기서, 브레인이 조금 없다는 게 지금 가장 안타깝습니다. 브레인. 좀 머리를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등장해서 뭔가 추진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고 잘 끌어줬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웁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방안에서 최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있던 설계고 지금 이제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죠. 설계 변경도 빨리 하면 되고, 여기를 설계 변경을 한다 해도 모든 세대는 조망권 안 나옵니다. 최대로 조망권 나와봐야 제가 볼 때는 40%예요. 사이 조망 포함해서. 사이 조망까지 어떻게 끼워가지고 해도 이거 5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한대로 올리면 되는데 무한대로 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앞에 땅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 자체가. 그래서 3일 피치도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무엇이다? 앞에 있는 세대가 다 대형 평수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50% 모든 평형의 50%는 절반으로 조망 배치를 해야 됩니다. 조망 배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도정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법이죠.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는 단지에 평형이 크다고 앞에를 보내야 된다.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뒤로 가고 비조망으로 돼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규정을 가지고 없지도 않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조망권은 전부 다 3일 피치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에 준다. 이익을 이 사람들에게 대형 평수들한테 다 몰아주고, 소형 평수는 씨바지하고 있습니까? 분담금만 너희들은 열심히 내라 그러고, 사실 소형 평수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누가 지금 이거를 지금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관리처분인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주처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평형이 있을 거예요. 26평도 있고 34평도 있고 34평도 있고 예를 들어 50평대도 있죠. 이 모든 평형의 딱 50% 절반을 완전 풀 조망권으로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간단하죠. 분담금이죠. 분담금.
네. 그래서 50평대도 뒤로 가고 절반은 뒤로 가고 절반은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담금은 어떻게 된다?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망권을 갖고 있는 세대의 분양권 뭐 지금 조합원 분양가 그러면은 조망권에 대해서 당첨된 사람들은 50% 분담금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다 끝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뭐 A라는 아파트에 A라는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의 절반은 조망, 50%는 비조망 세대로 만들어놨어요. 32피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은 무조건 다 조망으로 해야 돼요. 26평도 조망, 34평도 조망, 절반은 50평도 절반은 조망, 비조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분담금이 예를 들어 뭐 1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조망을 받는 사람들은 분담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억으로 하면 되죠. 50% 올리니까. 비조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50% 낮춰주면 되죠. 5억이죠. 그러면 10억을 분담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두 채죠.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채가 있는데 10억을 내는 사람 한 채 있고 5억을 내는 사람 한 채 있고 어차피 어떻습니까? 두 채가 20억이 되는 겁니다. 똑같죠. 20억. 10억짜리 두 개나 20억. 10억짜리 내는 분담금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조망권이 있고 B라는 조망권이 없는데 분담금이 10억이에요. 둘 다 합치면 20억입니다. 이거 누가 지금 반발 안 합니까? 그리고 절반씩 나누게 되면은 평형을 똑같이 절반씩 나누게 되면은 한 사람은 10억 내고 한 사람은 5억만 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지금 재건축 추진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모든 조망 세대를 대형 평수 위주로 하면 안 된다. 대형 평수든 20평, 26평 소형 평수든 절반씩 딱딱 앞뒤로 구분시켜서 조망과 비조망을 놔둬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조망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분양가를 높인다. 즉 다시 말하면은 조망을 받는 사람들의 분담금은 50% 올리고 비조망권을 받는 사람들의 분담금은 50% 낮추게 되면은 분담금의 합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분쟁을 엎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는 1층과 비조망 세대를 먼저 추첨해라는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조망권은 당첨됐어요. 나는 분담금을 원치 않는 사람인데 조망권 아파트에 이게 만약에 배정이 되면은 의도치 않게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또 바꿀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1층과 저층 1층과 비조망 세대를 먼저 조합원 분양을 받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나머지 세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조망권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겠죠. 거기서 배정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32피치 조합 사람들은 반드시 맞박에 치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